뉴스 속보 중요한 것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하루에 평일은 오전에 하는 것은 아침 일찍 하는 것은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꼭 필요한 뉴스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한다. 여러분들과 의견을 함께 해야 되는 것들, 의견을 공유해야 되는 것들,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전해드리고 오후에 또 하나 한다. 속보 형태로 이렇게 하루에 2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계속 발생을 하면 이게 계속 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해야 된다라고 의무감으로 느낍니다. 저도 좀 재밌는 뉴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자 재명 씨 나를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좀 재미있는 것들, 그래도 한번 어떤 웃음이든 쓴 웃음이든 가벼운 웃음이든 웃을 수 있는 이런 뉴스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2가지를 함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장장 5시간 이 경론 끝에 끝이 났습니다. 내일 또 의원총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정청래와 박찬대가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이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만 아직도 협력하는 척하지만 이 정청래와 박찬대가 결국은 충돌하게 될 것이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충돌을 하느냐? 제가 썸네일에 방탄으로 흥한 자, 방탄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의 방탄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3년 동안 방탄을 해오다가, 그러니까 주리언 탄핵, 특검 이런 것을 해오다가 윤 대통령의 계엄을 계기로 해서 살아난 것이죠, 이재명이. 그런데 이재명의 이 방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2사람이었습니다. 정청래와 박찬대입니다. 이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이 2사람이 결국은 당대표를 놓고 이재명과 개딸에 대해서 나쁘끄러운, 창피한 충성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더 이재명 집권에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청래와 박찬대가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누가 더 충성을 했느냐, 이 경쟁을 펼치다 보면 이재명은 이 방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방탄입법, 방탄인사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이재명은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외교를 한다, 국정 민생을 살핀다, 모두 쇼입니다. 이재명 머릿속에는 방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당대표 경선을 해야 되니까 정청래와 박찬대가 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계속해서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재명을 놓고, 개딸을 놓고 이게 동티가 날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은 방탄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박찬대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주말이었습니다, 이 방탄 입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정면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거 좀 속도 조절을 하자, 그래서 대법관을 정원하는 이 법안은 좀 미루고 오는 12일에는 이재명의 재판 중지법 이것만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박찬대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오늘 한 유튜브에 나와서 정면으로, 겉으로는 박찬대와 의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중지법은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박찬대와 의논이 됐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대법관을 정원하는 것, 이 부분도 처리를 했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이죠.
이런 중단 결정을 하면서 이 법원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를 줄 테니까 너희들도 민주당도 대법관 정원 이거는 뭐 중단을 하라, 지연을 하라 이렇게 하는 뜻으로 비치는데 여기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박찬대와는 달리 이 대법관 정원도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구나. 사법부 겁박이죠. 조희대를 겁박을 하니까 대법관 정원 등으로 또 뭐 탄핵도 있습니다.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역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걸 중단을 하는구나. 뭐 많은 압력들, 물밑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정청래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박찬대에게 분명하게 이 공격을 한 겁니다.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사실 박찬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박찬대가 내세우는 장점은 박찬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청래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지금 법사위원장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탄 입법에 대해서는 정청래 자신이 세운 공이다. 박찬대는 정청래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재명의 생각과는 달리 그래서 자신은 속도 조절을 한다. 정무적인 감각으로 조절한다. 지금 이걸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여기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이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재명은 사실은 방탄 입법을 하고 싶죠. 모든 재판을 막고 싶죠. 그런데 여론은 겁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에 국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난동을 부리는 것, 그래도 그걸 이해하는 국민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이런 방탄 난동을 부리면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뭐 50% 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다른 정권과 비교를 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곧 30%, 40%로 떨어질 것이다. 이재명은 이게 사실은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박찬대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박찬대 정청래가 다 필요한 겁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박찬대 정청래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언제나 이 정치권에서 경쟁이 개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강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한 놈이 언제나 이기는 이 뭐 여론을 점령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지는 한계죠. 그러면 계속해서 과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오늘 판단 이 결정입니다.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겠다. 이거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뒤집어 엎을 이건 위헌이다라는 것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엎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의 생각은 강하게 밀어붙이자. 대법관들 임명하는 것, 늘리는 것, 이걸 이 법안까지 12일 그냥 통과를 시키자. 박찬대는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 유화책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 이것도 지금 위원회에 걸릴 건데 논란이 일 건데 이렇게 강경하게 가는 것이 꼭 도움이 되겠느냐. 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여론을 살피게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앞으로 과격해지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썸네일로 방탄으로 흥한 이재명, 방탄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과격해질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송재TV 댓글을 보면 이렇게 노력해도 이재명의 재판 중단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법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결집하면 이럴 때일수록 얼마든지 저 이재명 정권이 계속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가 가면 하루가 갈수록 더 나라는 망가지게 됩니다. 이재명 머릿속에는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송사에 걸리면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재판 피하는 것, 여기에서 무죄 받는 것, 이것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전부 쇼입니다. 이재명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재판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래서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정청래와 박찬대의 이 충돌, 이걸 보면서 정청래가 유리해질 겁니다. 이게 올해 이렇습니다. 이런 시기 되면 이재명과 개딸을 놓고 이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되면 과격한 놈이 이깁니다. 정청래가 훨씬 더 과격합니다. 자기가 법사위원장 칼을 쥐고 있다 이거죠. 이게 언제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식으로 과격한 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더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여론이 더 결집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것이 법리입니다. 그걸 관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끝까지 똘똘 뭉쳐서 이 여론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5시간에 걸쳐서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입니다. 김용태의 승부수였죠. 개혁 아닙니다. 김용태가 그러니까 9월에 전당대회를 열자.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맡자. 비대위를 유지를 하자. 그 다음 몇 가지 개혁을 하자. 그리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는 것이 지금 당을 안정을 시키고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친윤, 친한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윤은 지금 누가 친윤이고 아직도 친윤이고 사실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의사는 나뉩니다. 친윤은 전당대회를 연말이나 미루자라는 것이고 친한 쪽에서 한동훈 친한 쪽에서는 전당대회 빨리 하자, 8월이라도 하자라는 것이고 개혁안도 하자, 비대위로 하자, 김용태를 재신임하자라는 것이고 친윤 쪽에서는 이 김용태가 뭔 자격으로 이렇게 개혁안을 내느냐, 전당대회 결정을 하느냐,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만큼 김용태도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가 오늘도 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 개최하는 부분, 자기의 진퇴 부분을 놓고 전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자. 이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결론이 안 나니까 내일 또 의원총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또 송재TV 지금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또 김종인 같은 비대위원장을 또 데리고 와서 당을 개혁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한다.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이렇게 전당대회는 뒤로 미룬다.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과정에서 계속 갈등은 더 불거지게 될 겁니다. 또 김종인도 문제지만 김종인 같은 이렇게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대안이 있습니까? 또 김용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태도 깔끔하게 물러나면 되는데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용태가 개혁안으로 내놓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개혁한다라고 해서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엄 부적절한 것이었죠. 그런데 계엄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이재명의 줄 탄핵, 이재명의 줄 특검 3년 동안 계속된 자기 방탄 행위, 방탄 독재, 국회 독재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계엄 무조건 잘 됐다. 탄핵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개혁한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선 때면 또 몰랐는데 대선 때 하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소위 윤 대통령과의 절연, 극우와의 절연. 그게 선거에는 도움이 됐을 텐데 보수 우파가 또 분열되는 이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이거 지금 이렇게 개혁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전당대회 하지 않고 비대위를 꾸린다. 제가 지금 또 이런 입장을 밝히면 저게 한동훈을 도와주는 것이냐, 친윤을 도와주는 것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떠나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은 하되 너무 공격하지는 말자. 현실적으로 이재명의 저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밉지만 정치 선거는 언제나 선택입니다. 미워도 지금 이재명의 방탄 독재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대안,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국민의힘을 완전히 박살내고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이재명이 가장 좋아합니다. 국민의힘이 박살나면. 저도 국민의힘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없으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이재명입니다. 독재를 할 수 있죠. 국민의힘을 이 공격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 많은 비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용태 승부수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대로 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지금 개혁한다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올 사람도 없고 솔직히 뭘 개혁한다라고 해서 그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전당대회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전당대회로 가면 사실 친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 한동훈 당대표 되는 건 막아야 되고 친윤은 지금 전당대회로 갈 경우에 당대표로 내세울 사람도 뾰족하게 없습니다. 김문수를 이 대선 후보로 옹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친윤 쪽에서 김문수는 정확하게 친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친윤을 더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선 기간에 친윤을 안고 선거를 한 것이죠. 친윤 아니고서는 선거를 그래도 그 정도라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김문수 후보를 개혁하지 못했다. 좀 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20등 정도 하는 사람에게 10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1등을 하라고 하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공부 20등 할 능력, 이 환경, 분위기를 가진 사람에게 당장 1등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20등도 잘못하면 유지를 못합니다. 현실이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전당대회 9월 초로 그러니까 9월을 넘기면 전당대회 못합니다. 이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야 되죠. 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8월 말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친윤들 일부가 계속 반대하는데 반대한다고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이걸 가지고 김용태가 전 당원 투표에 붙이자. 전 당원 투표에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니까 내일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윤 일부가 이 부분은 버티지 못합니다. 양보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전부 같이 가야 됩니다. 친윤이든 친한이든 김문수든 모두 같이 가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재명의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 제대로 해내면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쇄신입니다. 좀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는 길을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당원들을 실망시키느냐, 지지층을 실망시키느냐, 내일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 전당대회를 해서 이재명 방탄 독재에 잘 막아서고 이제 이런 개혁, 쇄신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면 김용태도 그 전에 많은 개혁안들을 하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이 쇄신을 하게 되면 그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이재명의 저 방탄 독재를 막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3년 동안 해온 저 방탄 행위,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지금 방탄 독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저것 때문에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재명에게 뭔가, 이재명 정권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입니다. 정말 그 기대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 여론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짚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뉴스 속보 여러 번 전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